안녕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선배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중국 비행 때 겪은 일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중국인들과 한국인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긴장이 돼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행동에 놀랐어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지울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의 승무원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튜어디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에서 많이 일하시는 아버지가 이탈리아로 돌아오실 때마다 공항을 가다 보니 공항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해외를 갈 수 있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갔어요. 10대 때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비행기에서 멋지게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함과 아름다움이 있던 승무원분들의 모습에 반해서 승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위에서는 승무원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직은 체력도 많이 들고 비행기에서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게 승무원을 꿈꾸게 된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관광지가 정말 많고 제가 살던 로마는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모두 와보고 싶어하는 도시였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항공서비스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이탈리아 제1의 국영항공사에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었지만 역시 직접 승객들을 상대로 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는 음료 주문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음료를 내간 일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은 역시 차이가 커서 실수로 선배들에게 꾸중 들을 때면 나는 이런 일에는 안 맞는 것인가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배들은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할 때는 적절한 조언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손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살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6년 같은 6개월을 보내고 인턴에서 정식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인턴일 때는 주로 이탈리아 내를 다니거나 유럽에 가까운 나라만을 가는 짧은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정식 승무원이 된 후에는 먼 거리의 비행도 하게 되었어요. 주로 아시아를 가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을 가게 되었어요. 이날의 비행은 터키에서 이탈리아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비행 일정이었어요. 터키에서 출발할 때 여느 때와는 조금 비행기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무장님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며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장님은 항공사 정비팀에 연락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비팀에게 돌아온 답변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비팀에게서 별 문제가 없다던 비행기는 일본을 도착 1시간을 앞두고 엔진에 결함이 생겼어요. 그것만으로도 큰일인데 날씨까지 엄청난 비바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비행을 한 이래로 처음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어 그때는 정말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들은 능숙하게 기체를 인솔하였고 우리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어요. 보통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상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대책을 상의하느라 승객들은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인천공항은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관계자와 승객들을 안전하게 공항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입국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숙소로 안내를 받아서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저희 비행기의 엔진 결함이 벌써 고쳐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가 비행기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비행기에 고장이 생기면
그 비행기는 몇 주 동안 결함을 고치느라 비행을 못했거든요. 게다가 휴일이 끼며 정비사들은 책임감도 없이 자신들은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퇴근을 해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밤사이 비행기를 고쳐놓다니 한국의 기술력과 책임감에 놀랐어요. 게다가 승객들은 모두 빠른 일본행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줬고 이탈리아 쪽과도 이야기가 벌써 끝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줘서 저는 한국의 빠르고 수준 높은 공항의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요. 정말 이탈리아였으면 책임감 없는 항공사와 공항 직원들 때문에 아직 승객들은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과 관계도 없는 인천공항은 이렇게 빠르게 승객들을 일본에 보내주고 항공사 간의 연락도 확실히 해주어서 제가 아주 고마웠어요. 한국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이번 비행은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에서 이틀의 휴식을 할 수 있었어요. 긴 기간은 아니고 제가 아직은 신입이라서 저는 주로 숙소에서 가까운 인천공항에서 휴식 시간을 보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공항 규모부터 엄청나게 컸어요. 유럽의 큰 공항을 많이 다녀봤음에도 이렇게 크고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한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공항 안에는 곳곳에 한국 전통 한옥의 디자인을 차용한 건물과 음식점들이 있어서 한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공항에만 있는데도 한국을 관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커다란 스크린에는 평면이 아니라 3D를 이용한 입체적인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의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공항 구경만으로 과거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눈과 귀가 즐거웠고 다른 공항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전통과 함께 미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참 좋았던 점이라면 전 일본을 갈 줄 알고 엔화를 바꿔왔는데 한국은 카드 하나로 어디서나 계산이 되는 게 아주 좋았어요. 일본은 카드를 안 받는 곳이 많아서 일본을 갈 때는 꼭 현금을 바꿔가야 했는데 한국은 편의점에서 물 하나를 사도 카드로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잠시 머무르게 되긴 했지만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건 참 불운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오게 된 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잠시간의 휴식 후에 다시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떠나는 비행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행을 떠나게 되어서 한국 사람들을 처음 승객으로 맞게 되어서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그나마 일본 사람들은 비행을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가끔 비행하고 나서 컴플레인을 해서 좀 힘들게 했어요. 비행 중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말해주면 바로 해결될 일을 꼭 비행 후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힘든 승객은 중국인들이었어요. 기내에서 너무 시끄러운 건 기본이고 탑승 시간 내에 제때 도착 안 해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게다가 너무 매너가 최악이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진상 고객들도 많고 이상한 냄새도 나서 중국 승객이 비행기에 타는 날에는 몇 배는 긴장을 해야 했거든요. 선배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이번 비행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다고 해서 저는 무척 긴장한 상태였어요. 승객들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많은 수의 동양인 승객들이 비행기의 탑승 게이트로 몰려왔어요. 승객들은 겉모습부터 너무 깔끔했고 다들 키도 크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과 달리 외모가 멋졌어요. 게다가 탑승 수속을 위한 줄이 꽤 길었음에도 여유롭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한국 승객들은 체크인을 위한 표와 여권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체크인을 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 유럽 나라를 가서도 미리 체크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것저것 말을 해야 그제서야 꺼내드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여유롭게 있다가 저를 보면서 웃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승객들이 모두 기내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탑승 수속을 하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좌석도 잘 찾아갔어요. 그리고 짐도 알아서 선반에 잘 올려놓았어요. 상단 짐칸이 모자라서 짐을 못 올리는 승객이 있는 걸 보자 자신의 위쪽 선반이 여유 있다고 알려줘서 빠르게 짐도 모두 넣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은 보통 승무원의 역할이었는데
서로서로 도와서 짐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자 저는 무척 놀랐어요. 비행 전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고, 비행이 시작된 후에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중국인이라면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서 막 돌아다녀서 그걸 막느라 고생이었거든요. 저는 기내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선배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는 참 다르다고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은 다들 장기 비행이라면 한국을 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른 나라 승무원들도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질서도 잘 지키며 항공기에서도 매너가 좋기로 유명하다고 했다는 말도 해줬어요. 기내식을 준비해서 승객에게 드리려고 가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승객은 벌써 좌석 테이블을 펼쳐서 식사 준비를 모두 끝내고 제가 식사 종류를 물어보자 바로 자신이 원하는 식사 종류를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받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고맙다고 말까지 해주는데 그 미소가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반할 것 같았어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저는 입국 신고서를 나눠드렸는데 보통 이때쯤 되면 대부분의 승객이 펜이 없어서 펜을 달라고 이리저리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부분의 한국 승객들은 자신의 펜을 준비해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했고 펜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펜을 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입국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선배들이 한국 승객을 좋아하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선배들처럼 다음번에는 한국으로 비행을 오고 싶어졌어요. 매너가 좋고 여유로우며 마음씨도 따뜻한 한국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울리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뜻밖의 사고로 한국을 오게 된 이탈리아 승무원 지울리나 씨는 한국인들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넘치는 태도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비행기를 타는 매너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데요. 어디를 가나 한국인만의 따뜻함 넘치고 질서 있는 매너가 다시 한번 고마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